네,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종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레카라는 AI 서비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트가 레카.ai인데요. 이 회사는 멀티모달 AI You can deploy anywhere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고, 보면은 모델도 자체 모델도 있고요. 그래서 레카 스파크, 레카 엣지, 레카 플래시, 레카 코어 그래가지고 레카 스파크가 2빌리언, 레카 엣지가 7빌리언, 레카 플래시가 21빌리언, 그 다음에 레카 코어가 67빌리언. 이렇게 해서 다 멀티모달이고요. 그 다음에 언어도 멀티링규얼 해갖고 32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 그러고, 컨텍스트 길이도 동일하게 128K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벤치마크를 보면 레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7, 21, 67빌리언이 있는데, 구글 제미나이겠죠. 나노2, 그 다음에 플래시 1.5, 프로 1.5 이런 것들하고 비교를 했고, 엔트로픽은 하이쿠, 소넷 3.5랑 비교를 했고, 챗GPT는 4.5, 4.5 미니하고 4.5하고 비교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제일 큰 모델도 67빌리언이니까 대형 언어 모델하고 비교는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MMLU, MGSM, 휴먼리벨 뭐 이렇게 언어하고 뭐 과학, 그다음에 코딩, 멀티모달 벤치마크를 공개했는데, 보면은 MMLU가 83점, 그다음에 코딩이 76.8점 이래서 보면은 어느 정도 급인가요? 전체적으로 평균은 안 나와서 그렇지만은, 아무튼 뭐 이런 모델들은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모델이니까 이런 모델들에 많이 밀리지 않는다. 약간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툴 유즈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제일 높네요. 그죠? 85점. 퍼셉션 테스트. 비디오 분야인데 이것도 이 중에서 제일 높네요. 다른 것들은 점수가 없는 것도 있고. 이 모델은 처음부터 멀티모달 리즈닝을 기반으로 학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한 챗봇을 넘어서 액션봇이라는 말이 있네요. 채팅봇이 아니라, 챗봇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용자가 원하는 것들을 수행해주는 그런 파워풀한 파운데이션이 되겠다. 뭐 그런, 결국은 뭐 에이전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요즘 유행하는. 멀티모달 에이전트를 추구한다. 자, 레카라는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좀 퍼플렉시티한테 물어봤거든요. 레카 AI는 인공지능 연구 및 제품 개발에 중점을 둔 회사로 2022년에 설립됐어요. 본사는 캘리포니아주 써니베일에 위치하고 있고, 레카 AI는 다중모드 AI 기술을 통해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를 처리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주요 특징 및 제품은 아까 저기 소개 페이지에서 봤듯이 레카 코어, 플래시 이런 것들이 있고, 레카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21빌리언 파라미터를 갖추고 있다. 레카에는 이 스페이스라는 기능이 있는데 아주 독특한 기능이거든요. 요거는 좀 이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카 AI는 2023년 6월에 5천만 달러죠, 이게. 5천만 달러의 자금을 투자를 받았고, 설립자 및 주요 인물이 구글 딥마인드와 메타 출신의 연구자들에 의해 설립됐다. 네, AI 관련해서 스타트업들이 많은데 조금씩 조금씩 그 추구하는 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 스페이스라는 걸 보면은 뭔가 독특한 관점에서 AI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죠. 이 레카가 지난 3월 10일에 이런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리즈닝 위드 레카 플래시 3. 그러니까 21빌리언의 플래시 3의 리즈닝 기능을 탑재해서 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과정이나 이런 것도 설명을 했고요. 다른 리즈닝 모델들과 비교를 한 것도 있습니다. O1 미니하고 QWQ32빌리언하고 비교를 했네요. O1 미니보다는 조금씩 앞서는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좀 앞서고 어떤 건 좀 뒤지고. WQ32는 워낙 이제 WQ32빌리언은 모델 크기가 레카 플래시 3보다는 크기 때문에
이 세 개 중에서는 뭐 좀 이 세 개의 모델 중에서는 많이 앞서는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래서 레카 플래시 3가 5원 미니와 비슷하거나 좀 뛰어난 부분들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자, 온디바이스 디플로이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아무튼 모델 크기가 QWQ32보다는 작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디플로이먼트 레카 플래시 3가 Cost Efficient Applications. 레카 3 플래시가 뭐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속도 또한 빠르다. 뭐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레카 플래시 3가 QWQ32 빌리언보다 35% 작다. 그렇죠. 32 빌리언보다 레카 플래시 3가 21 빌리언이니까요. 3분의 2 크기란 얘기죠. 그러니까 레카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온 디바이스를 지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크기의 모델들을 개발하고 있는 거 보면은 어, 오픈 AI나 제미나이, 오픈 AI나 구글처럼 오픈 AI나 구글처럼 아주 큰 모델로 승부를 걸 오픈 AI나 구글처럼 큰 모델로 승부를 걸겠다는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온 디바이스에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온 디바이스에서 효율적인 모델을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트라이 레카를 누르면 이렇게 채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처음에 이제 저도 회원 가입을 했고 여기 스페이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보통 채팅창이 먼저 나오는데 여기는 스페이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챗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스페이스 데모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스페이스 데모를 하나 올려놓은 게 있는데 요게 좀 새로운 개념인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그 프레즈인가요? 프레젠테이션 만들고 막 공유하고 이런 그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약간 그거하고도 비슷하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레카에서 만들어 놓은 데모예요. 자, 보면은 이게 약간 그림판 같기도 하고 뭐 PPT 만드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이 넓은 공간, 여기서 말하는 스페이스거든요. 그야말로. 그래서 각각을 이렇게 그림도 올릴 수 있고
그죠? 그림도 올릴 수 있고 텍스트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데모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내가 그림을 올려놓고 자, 줌인 줌아웃도 되고요.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프레즈도 이렇게 아무데나 자기가 원하는 텍스트나 그림 이런 것들을 올리고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이게 공간을 이동하면서 하는 것처럼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었잖아요. 약간 그런 스타일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6개가 선택됐다고 나와요. 그림을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이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추천해줘. 이렇게 치면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여기 연어 있었죠, 연어. 연어, 브라운 머쉬룸, 요거, 버섯. 자, 이렇게 내가 어떤 정보를 올리고 또는 이미지, 심지어 영상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컨텐츠를 새로 만들고 그걸 또 여기다 같이 넣어서 관리를 하고 이런 어떤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영상도 있거든요, 영상. 영상을 플레이해 보면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셀렉트 프레임, 뭐 셀렉트 클립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셀렉트 프레임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그죠? 만들어서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그죠? 또 요거에 대해서 이 프레임에 대해서 설명해 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생성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영상을 여기다 올리고 이 안에서 플레이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넣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미지, 텍스트, 비디오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 통틀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건 PDF 파일인데 SMP500이라는 PDF 파일입니다. PDF 파일을 올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텍스트 따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PT를 만들면 거기에 영상을 넣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렇게 어떤 페이지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프레지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영상, tek스트, 이미지, 그다음에 PDF 파일까지 이렇게 통틀어서 이 스페이스라는 데 넣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이렇게 요 지금 PDF 파일이 선택됐다고 지금 원 셀렉트가 나오죠.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문서를 요약해줘.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뭐가 뜨네요. 그죠? 이 문서를 요약을 해주고 있죠, 지금. 상당히 재밌는 개념이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데다가 배치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 어시스턴트를 눌러보면 아까 그 기능하고 좀 비슷합니다. 자, 아까 요 밑에 이렇게 선택하면 요 밑에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여기 안 떠 있을 때는 자, 보시죠. 여기 항상 있거든요. 근데 내가 뭘 선택하면은 이렇게 뜬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입력한 거는 여기 생성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뭘 만들어줘. 요약해줘.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줘.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줘. 그러면 설명이 여기에 생기는데 카드라고 하던데 이 카드를 안 만들고 나는 그냥 단순히 물어보기만 하겠다. 그럼 요걸 누릅니다. 요걸 누른 다음에 그냥 이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여기 지금 뭐 칠판에다가 뭘 강의를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여기 카드는 생성하지 않고 여기 그냥 설명만 해주는 거죠. 끝내는 거고 요걸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가 똑같이 이렇게 하면 여기 카드가 생기면서 내가 요청한 게 여기에 생기는 거죠. 상당히 재미있는 기능 같아요. 자, 다시 스페이스로 돌아와 보면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그 레카에서 올린 데모였고 크리에이트 스페이스 하나 눌러서 새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었고요. 요걸 눌러서 파일을 하나 업로드하고 제가 교량 설계 중이라는 파일을 PDF 파일을 올리고 요 PDF 파일에 대해서 그죠? 이렇게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선박 충돌 하중에 대해서 찾아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선박 충돌 하중에 대해서 뭐 나오겠죠? 그런데 얘가 스타트 라이팅 해놓고 내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영문 PDF만 인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스페이스 기능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요. 자, 여기서 만든 아까 레카 플래시 3, 그 LLM 모델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테스트했던 그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했고, 제가 대답을 다 받아놨거든요. 여기는 보면은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나 봐요. 아까 스페이스도 이제 이런 비슷한 형태였잖아요. 그죠? 여기도 채팅한 그 목록을 이런 식으로 카드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배열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채팅창에 보면은 이렇게 두 개의 옵션이 있거든요. 요거 왼쪽 거 요걸 보면은 턴 리즈닝 온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추론 기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리즈닝을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업로드 미디어. 자, 업로드 미디어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파일을 올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레카의 전체적인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추론 기능이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멀티모달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사진을 올리고 이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렇게 했더니 잘 설명을 해줬고요. 이 칠판에 시빌 엔지니어링이라고 이렇게 쓴 것도 캐치를 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색 기능은 없었고요. 캔버스 기능도 없었고 코드 인터프리터도 없었고 코드 프리뷰도 안 됐죠. 그 다음에 이미지 생성도 안 됐습니다. 이렇게 계곡을 건너는 아치교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못 만든다고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파일 첨부는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단 이미지 파일은 다 되고요. 그 다음에 PDF도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교량 설계 하중 PDF 파일을 이렇게 올렸더니 이 안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게 돼 있었죠. 그래서 이 문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좀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조금씩 틀렸거든요. 약간의 할루시네이션이 있는 거는 같습니다. 아무튼 PDF 파일 올리기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닥 파일하고 엑셀 파일, PPT 안 되고 구글 닥스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도 인식이 안 됐습니다. 자, 이 채팅창에서는 이미지 만들기가 안 됐는데 스페이스에서는 됐던가요? 이렇게 스페이스를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계곡을 건너는 아치교를 이미지를 만들어줘. 자, 이렇게 이미지가 잘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멀티모달인데 이 스페이스에서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 아까 채팅창에서는 이미지가 안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미지 생성 기능은 있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미지 생성 기능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로 스페이스라는 것이 있다. 스페이스 상당히 독특한 세계관인 것 같아요. 스페이스에서 동영상, 이미지, 텍스트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A, B, ABC, ABCD 다음에 올 문자열을 예측하라 했는데 쭉 예측을 했어요. 패턴을 인식했고 리즈닝을 한 다음에 자, 마지막 대답을 주어진 문자열은 요거고 다음에 올 문자가 2다. 이 하나가 추가돼서 완성된 문자열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이 문제 틀렸습니다. 자, 첫 번째 실패했고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수에 5를 더하면 그 수의 2배보다 3이 작다. 이 수를 x라고 하고 방정식을 세우고 풀어봐라. 이런 문제죠. 자, 그래서 리즈닝을 하고 그 다음에 답을 8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 문제 맞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 맞았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 순서로 색상이 반복될 때 57번째 색상은 뭐냐? 이런 문제입니다. 5로 나누고 나머지를 가지고 색을 정하면 되겠죠. 네, 파랑이라고 답을 했고 이 문제 맞았습니다. 세 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다음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5명이 사과를 먹고 있다.
A는 B보다 먼저 먹었지만 C보다 늦게 먹었고, D는 E보다 먼저 먹었지만 B보다는 늦게 먹었다. 사과 먹은 순서를 맞춰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이 순서를 리즈닝을 했고, C, A, B, D, E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이 문제 맞았습니다. 네 번째 문제도 맞았고요. 다음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자, 세 명이 일렬로 서 있고 세 개의 검은 모자와 두 개의 흰 모자를 랜덤하게 씌우고 맨 뒷사람부터 자신이 쓴 모자 색깔을 맞춰보라고 한 문제죠. 맨 뒷사람은 앞에 있는 두 사람의 모자 색깔을 볼 수 있고 중간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의 모자 색깔을 볼 수 있는 상태에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자신의 모자 색깔을 맞추는 건데 맨 뒷사람과 중간 사람은 자기 모자 색깔을 알 수가 없겠다.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맨 앞 사람은 자기 모자 색깔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모자 색깔이 뭐냐 이런 문제입니다. 네, 이 문제는 검은색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죠? 다섯 번째 문제 맞았고요. 자,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26개 똑같이 생긴 동전 중에 하나가 가짜고 좀 가볍다고 합니다. 양팔 저울을 가지고 최소 몇 번의 저울질로 가짜 동전 한 개를 찾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구체적인 절차를 첫 번째 저울질 8개, 8개를 비교한다. 이게 998로 해야지 할 수 있거든요. 10개 쪽에 가짜가 있는 경우에 이 세 번의 저울질이 아니라 마지막에 한 번 더 해서 네 번의 저울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답은 세 번의 저울질로 하려고 그랬는데 네 개의 그룹이 가짜가 있는 경우에는 그죠? 이거 한 번 더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실패한 걸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실패했고요. 다음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4배입니다. 5년 전에는 아들의 나이의 5배였습니다. 현재 아버지 나이는 몇 살일까요? 이런 문제입니다. 수식을 세우고 아버지의 나이를 풀어보면 80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용의자 3명이 있는데 A는 내가 범인이 아니다. B는 A가 범인이다. C는 B가 범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서 한 사람만 진실을 말하고 있고 나머지 두 사람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하면 범인은 누구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추론을 했고 A가 범인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결론은 A가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B가 범인이 맞거든요. B가 범인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조건이 만족한다고 했는데 이게 A가 범인이라고 해도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는데 이게 조건을 만족하지 않거든요. 틀렸습니다. 답은 B가 범인입니다. 여덟 번째 문제 실패했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활면체 주사위 두 개가 있는데 그 주사위를 던지면 두 개의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두 수의 곱이 보다 큰 경우가 몇 번이냐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88에 64, 64개 중에 곱이 합보다 큰 경우가 몇 개냐 이런 거죠. 그래서 카운트를 내가 해보더니 48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4분의 3이다. 네, 이 문제는 맞았습니다. 9번 문제 맞았고요.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너는 시빌 엔지니어야. 콘크리트 강도, 철근 강도, 그 다음에 부재 사이즈 주고, 설계 모멘트도 주고, USD 설계법으로 표철근량을 구해.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쭉 얘가 리즈닝을 하고 답을 냈는데, AS는 11만 6,600 mm 제곱. 이렇게 답을 냈는데, 틀렸습니다. 10번 문제 틀렸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코딩 문제인데요. 사용자로부터 2차 방정식의 ABC를 입력받아서 근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웹앱을 만드는 거죠. 수식은 렌더링을 해주고 그래프도 그리는데 그래프에다가 근의 위치를 표시를 해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나왔고 이 코드를 띄웠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143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눌렀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졌어요. 실패한 거죠. 그래서 11번 문제는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역시 코딩 문제인데요. 아이빔의 재원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서 단면적을 구하고 그림을 그리라는 주문입니다. 자, 코드가 나왔고요. 이거를 띄워서 봤더니 이렇게 나왔고 그림 그리는 항이 있고 그런데 이거 보면은 입력을 이렇게 하고 버튼이 있어야 되는데 버튼을 안 만들었어요. 버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문제 실패했고요. 그래서 딱 50점, 6문제를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1빌리언이고 리즈닝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21빌리언인 다른 모델들을 보면 뭐 젠마 3가 27빌리언이었으니까 조금 컸는데 아무튼 젠마 3보다 점수가 좀 낮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게 20빌리언대가 또 뭐가 있죠? 20빌리언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죠? 자, 리즈닝 기능이 있는 거에 비해서는 점수가 낮은 편이에요.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 레카 플래시 3가 21빌리언으로서 리즈닝도 있는 상태에서 50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리즈닝이 있는 것만으로 한번 필터링을 해보면 딥식 R1 1.5 엄청 작은 모델이죠. 가 42점이었던 얘기죠. 근데 얘가 50점을 받으니까 이렇게 리즈닝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수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딥식 R1 8빌리언도 한 문제를 더 맞췄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크기에 비해서는 좀 성능은 좋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리즈닝 기능이 있는 거는 이 레카 플래시 3 포함해서 전체 평균이 80이거든요. 리즈닝 기능이 없는 모델의 평균이 53점이고요. 그러니까 리즈닝 기능이 있는 모델들이 저희가 풀어본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성능이 더 좋은 거를 알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레카 플래시 3는 리즈닝 기능이 있는 거에 비해서는 좀 약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레카 플래시 3가 50점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